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지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과 직업소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직업소개 사업 등록 이후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바로 K무브 청년 해외 취업 연수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배경과 개관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연수생 요건,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인 이 사업의 운영기관이 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 직업소개 사업 등록을 하셨거나 고려 중이신 분 또는 교육기관을 운영 중이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이 사업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우리 청년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됐고 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자 하는 니즈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해외 진출 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청년들의 진출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K무브라는 브랜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그 경험과 역량이 귀국 후 한국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안에는 어떤 세부 사업들이 있을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청년이 해외에 나가기 전 준비 단계부터 현지 정착, 그리고 국내 복귀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일 경험 지원 사업인데요. 영어 약자로 웰이라고 부릅니다. 취업을 결심하기 전에 먼저 해외에서 실제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사전교육 25시간, 현지 일 경험 2개월에서 4개월, 그리고 현지 일 경험 종료 후 최대 18개월간 6개월이나 12개월, 18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탐색 단계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해외 취업 연수 사업, 즉 K무브 스쿨입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어학과 직무 교육을 통해 실제 해외 취업으로 연계하며 1인당 최대 1,350만 원의 연수비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취업 알선으로 국내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 해외 기업과 구직 청년을 직접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는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후 현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을 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 3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 재취업 지원으로 해외에서 경력을 쌓고 귀국한 청년이 국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5가지 사업에 대한 정보와 신청은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포털 사이트 월드잡 플러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오직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K무브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전체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해 설계된 청년 특화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세부 사업의 기본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를 하셨다면 그 기간에 따라 상한 연령이 최대 3세까지 공통으로 연장됩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탐색 단계인 해외 일 경험 사업 웰은 단 25시간의 사전 교육만 받고 매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받으며 단기 인턴십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K무브 스쿨은 트랙에 따라 최소 150시수부터 많게는 800시수 이상의 강도 높은 맞춤형 어학 직무 집체 교육을 국비로 지원받아 최소 1년 이상의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실질적인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전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전 프로그램인 K무브 스쿨에는 아주 특별한 나이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정별 모집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는 34세를 초과한 분들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이 30% 예외 규정으로 들어오신 연수생은 나중에 해외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운영기관이 되시면 연수생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하셔야 할 핵심 실무 팁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K무브 스쿨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K무브 스쿨은 해외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과 직무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제공한 뒤 실제 해외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참고로 운영기관이 2차 지원금을 정산받기 위한 취업 성과로 인정받으려면 연수생이 합법적 비자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공통기준으로 연봉 2,600만 원 이상, 심화 과정인 트랙2는 3,300만 원 이상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시켜야 합니다. 단, 동남아시아나 일본 등 일부 국가와 직종에 따라서는 2천만 원 수준의 완화된 별도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공단이 직접 연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연수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위탁 운영하는 민간 협업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교육기관
또는 직업 소개 사업자, 여러분도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연수생의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연수 개시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최종 학교, 즉 대학교 이하 학교의 졸업자이거나 최종 학년 재학생으로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 취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반면 다음에 해당하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연수 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 취업 연수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해외 취업 연수 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 직종, 과정, 참여 연도가 달라도 상관없이 총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연수 참여 예정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 중인 경우입니다. 단, 주당 2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나 군 전역 예정자 등은 이사장 인정 해외 예외 허용됩니다. 넷째, 연수 개시일 기준 직전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해당 취업 대상 국가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해외 연수 및 취업을 위한 출입국 및 비자 발급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연수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K무브스쿨은 연수 시간과 목적에 따라 4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각 과정의 기준이 되는 시수는 휴게 시간을 제외한 50분 수업을 1시수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는 트랙 1입니다. 300시수 이상의 연수 과정으로 해외 취업에 필요한 직무와 어학 역량을 강화하는 기본형 과정입니다. 1인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며 신규 진출 국가나 지정된 지원 확대 국가 및 직종으로 개설할 경우 시간당 지원 단가가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우대 적용됩니다. 개인 부담금은 정부 지원금 총액의 최대 20%까지 허용됩니다. 두 번째는 트랙 2입니다. 800시수 이상의 집중 연수 과정으로 전문직 또는 고임금 일자리 연계를 목표로 합니다. 1인당 최대 1,350만 원 지원하며 개인 부담금은 정부 지원금 총액의 최대 10%까지 허용됩니다. 세 번째는 패스트 트랙입니다. 이미 어학이나 직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청년들이 빠르게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150시수 이하의 단기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1인당 최대 390만 원을 지원하며 개인 부담금은 정부 지원금 총액의 최대 20%까지 허용됩니다. 참고로 트랙 1, 트랙 2, 패스트 트랙 과정에 참여하는 연수생이 받는 혜택은 연수비 외에도 숙박비 지원이 있습니다. 단, 연수 참여를 위해 실제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연수생에게만 훈련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네 번째는 신청해진대학입니다. 2026년부터 기존의 청해진대학 과정과 대학 연합 과정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한 대학 주도형 연수 과정입니다. 600시수 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랙의 종류와 상관없이 운영기관이 국내 대학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정부 지원금 총액의 10% 이상을 대학 자체나 지자체 재원으로 대응 투자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분야는 IT, 경영, 사무, 의료, 패션, 디자인, 호텔 서비스, 조리, 기계 설계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고 있어 거의 모든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수 과정은 과정당 최소 10명 이상이 확정되어야 개설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운영기관이 되는 방법입니다. 2026년 K무브스쿨 연수 목표 인원은 총 2,700명이고 사업 예산은 약 19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운영기관이 되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모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 유료 또는 무료 직업소개 사업자로 등록 또는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에 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운영기관 공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마쳐두어야 하는데요. 이 국외 직업소개 사업 등록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청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단, 4가지 유형 중 국내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대생을 취업시키는 경우 이 등록 절차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국외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에 더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기관, 학원 등록시설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인가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소개기관입니다. 국외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자체 교육시설이 없는 기관인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직접 교육을 운영하지 않아도 사업 운영 허속 관리와 취업 활성 기능을 담당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대학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가 가능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 그리고 현지 교환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사전 등록 절차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타 대학 학생이 연수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학의 대응투자 범위 내에서 개인 부담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 기관으로 국외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에 더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수사업 관련 MOU를 체결한 국가기관이나 경제단체 등 특수한 성격을 지닌 기관에 해당합니다. 운영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단독 참여는 한 기관이 사업 운영 관리, 교육 실시, 취업 알선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컨소시엄 참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기능을 나눠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컨소시엄에서는 반드시 기관 중 한 곳이 운영기관 자격으로 참여하여 해당 연수과정,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외 직업소개사업자가 총괄 책임을 지는 운영기관이 되어 사업 운영과 취업 알선을 맡고 파트너인 대학이나 학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자체 교육시설이 없는 직업소개사업자에게는 이 컨소시엄 방식이 현실적인 진입 경로입니다. 컨소시엄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즉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교육시설 인가증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컨소시엄 기관이 앞서 말씀드린 국내 대학인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명백한 교육기관이므로 인가증 제출마저도 면제됩니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때는 모든 참여기관의 법적 자격 증빙, 연수사업 참여 동의서, 기관별 업무 분장과 지원금 활용 등이 담긴 상호협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2026년 공고를 기준으로 제안서 접수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운영기관 공모는 보통 매년 12월 중순부터 다음 해 1월 중순 사이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가 이어지고 최종 선정 결과도 대체로 3월 초에 발표됩니다. 매년 이 일정은 비슷하게 반복되므로 실제로 운영기관 참여를 준비하신다면 연말 공고가 뜨기 전에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컨소시엄 협의, 증빙 서류 정리까지 미리 끝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신청서가 중요한데요. 기관 정보, 연수기간, 연수시수, 직종, 취업국가, 강사 정보, 연수비 내역 등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안 내용에 대해 규정 서식을 작성한 뒤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증빙 서류에는 국외 직업소개사업자 등록 증빙, 교육훈련시설 인가증, 구인수요조사서 등이 포함되는데요. 구인수요조사서에는 반드시 구인기업의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종 제한, 증빙 미비, 허위 서류 제출의 경우에는 심사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단, 자격 요건 관련 증빙 서류가 단순 누락된 경우에는 다행히 3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기한마저 놓치면 역시 제외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심사는 서류 검토와 기관별 인터뷰를 병행하는데요. 이때 인터뷰는 반드시 운영기관에 실제 재직 중인 직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다수의 과정을 제안한 경우 인터뷰가 2일 이상 지정될 수도 있으니 일정 여유를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연수과정 약정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계약 보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운영기관 관련 핵심 사항만 다시 짚어드립니다. 운영기관이 되려면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교육시설이 없는 직업소개사업자라면 교육기관이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기관 유형별, 요건 검토, 제출까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인허가 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와 국외 직업소개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사가 전해드리는 행정인허가 정보를 무료로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